올해 출시된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는 새로운 컴퓨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시된 제품이죠. 새로운 매직 키보드가 있긴 한데 가격이 넘어가죠. 그런데 말입니다,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새로운 아이패드 2대를 각각 내놓을 것이라는 언급이 나왔죠. 10.8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진 아이패드 신제품을 하반기에 공개하고 8.5인치에서 9인치의 아이패드를 출시한다는 언급이 나온 겁니다. 정확한 출처는 요즘에는 공신력이 조금 떨어진 밍치거로부터 유출된 부분이어서 조금 아쉽긴 한 부분인데 뭐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여튼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확인해보면 올해 애플은 어느 때보다 풍성합니다. 아이폰 SE, 아이패드 프로, 매직 키보드, 아이패드, 애플 글래스, 아이폰 12까지 주모 샷다 내려. 적당히 흥분하고 오늘은 아이패드 신제품 2종과 애플 글래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올 하반기 출시될 아이패드의 디스플레이 크기는 10.8인치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8인치 제품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아이패드의 후속작이 될지 아이패드 에어의 후속작이 될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디스플레이가 커지고 칩셋에 대한 이슈를 생각해보면 아이패드 에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전체적인 판매 전략은 아이폰 SE와 비슷한 판매 전략을 가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렴한 가격, 고성능의 칩셋.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아이폰 SE의 경우 이전 아이폰 8의 외형과 부품들을 재활용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아이패드의 경우 10.8인치의 디스플레이를 가질 예정이라는 언급이 나왔죠. 이전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아이패드의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면 10.8인치 제품은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전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거의 칩셋과 램만 메인보드에 새로 넣으면 됐던 아이폰 SE와는 약간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나오는 사진을 보시면 아이폰 SE 내부와 아이폰 8 내부 설계가 큰 차이가 없어요. 내부 사진만 보여주고 아이폰 8과 아이폰 SE를 찾으시오 하면 자신있게 나는 여기서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납득할 수 있게끔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다 라고 그러면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이폰 SE와 비슷한 판매 전략을 가진다는 건 고성능의 칩셋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뽑아내겠다인데, 디스플레이 크기를 늘리면서 그게 애플한테 가능한 일일지 조금 의문이 든다는 거죠. 현재까지 제가 아는 애플이라는 기업은 사실상 크게 해자인 기업은 아니에요. 디스플레이 크기를 늘린다면 설계도 다시 해야 될 거고, 그 설계를 하는데 당연히 시간이 들어갈 테고, 그 설계에 따른 부품,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바뀔 텐데 애플이 정말 그렇게까지 해줄지 약간 의문이 든다는 거죠. 뭐 자세한 거는 올 하반기가 되면 각이 나오겠죠. 8.5인치에서 9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질 제품은 아마 아이패드 미니의 후속작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금 더 구체화되면 이 주제는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버추얼 리얼리티,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떠한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를 의미한다. 어그먼티드 리얼리티, 가상현실의 한 분야로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마치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을 말한다. VR과 AR, 테크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VR에 대해서는 게임, 영상,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아실 것 같고, AR은 포켓몬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AR 글래스는 도대체 뭐 하는데 사용되는 제품일까요? 다소 관심도는 떨어지지만 한 번쯤 알아보고는 넘어갑시다. 현재 AR 글래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곳 어디가 있을까요? 글로벌 물류 운송업체 DHL, 세계적인 광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시국 기업 코니카 미놀타,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등등 다양한 기업 환경에서 AR 글래스가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테슬라의 경우 AR 글래스에 대한 특허를 취득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기업이죠. AR 글래스 핵심 기술은 오버레이입니다. 오버레이라고 그러면 되게 어렵게 보이죠? 그냥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특정 부품을 보면 그 부품을 조립할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품의 재원과 용접을 하는지 접착제를 발라야 하는지 등의 조립 방법에 대한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순서, 오차범위,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921번부터 923번까지 CO2 용접을 진행해주며 모재와 팁의 거리는 3cm 거리를 두고 진행한다. 총 용접 시간은 30초이다. 이런 식으로 글래스를 통해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소비자한테 상용화돼서 보급되기 시작하면 모든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얻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생겨요. 그냥 제품 하나만 보더라도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재화가 사용되었는지를 볼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제공할 기업은 없겠지만요. 여튼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애플이 준비하고 있는 애플 글래스가 내년 상반기에 공개될 것이라는 언급이 존 프로서의 트위터로부터 알려졌죠. 존 프로서의 트위터를 살펴보면 약간 공격적인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밍치거의 예측은 틀렸다. 애플은 2021년 4월에서 6월 사이 애플 글래스를 발표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사실상 AR 제품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AR 콘텐츠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1년 안에 얼마나 많은 AR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애플이 만든 AR 글래스이기 때문에 얼마나 비쌀까라는 두 번째 의문도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40 칩셋을 탑재한 AR 글래스 2,499달러부터 라고 하면 얼리 어댑터 분들을 아니고서야 그걸 구매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 거죠. 사실상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소비자에게 구매에 대한 의문만 남기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현재 애플에서는 헤드셋형과 슬림한 형태 두 가지 AR 관련 제품을 개발 중인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헤드셋의 경우 패브릭 등 가벼운 소재를 채택해 오랫동안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아이폰에 적용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새로운 OS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터치 패널, 음성 활성화, 머리 제스처 인식 등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거도 없는 소리이긴 하지만 애플이 준비하고 있는 AR 글래스, 혹시 AR 글래스 형식의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라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으니 2021년까지 기다려보시면 정확한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